존모 씨는 밀폐공포증 환자야. 어머니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독히 나빴던 일기 변화와 낮에 존모 씨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밀폐공포증이 아주 심하단다. 그 병은 사람을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지. 밀폐공포증이란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사람이 자기 방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루그터 한트 박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요. 밀폐공포증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지.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 루크터 한트 박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겠지만 말이야. 그 말은 실제로 밀폐라는 말과 공포증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밀폐란 다듬 혹은 고립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밀폐 공간이라는 단어라든가 혹은 밀폐라는 뜻을 가진 도시 클라우젠 또는 이탈리아의 키우사, 프랑스의 보클리즈처럼 그 말에도 밀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야. 너희들 중에 누가 밀폐라는 뜻이 숨어있는 낱말을 말해볼 수 있겠니? 그런데요, 누나가 말했다. 리타 슈타인마이어가 말해주었는데요. 존모 씨는 항상 경련을 한대요. 온몸이 다 떨린대요. 리타가 그러는데 꼭 안달뱅이처럼 근육이 다 움직인대요. 의자에 앉으려고만 해도 몸이 먼저 떨린대요. 그런데 걸어다니기만 하면 몸에서 경련이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떠는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걷는 거래요. 그런 점에 있어선 그 사람이 1살짜리 말과 닮은 점이 있구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하기는 2살짜리도 처음 경마에 나가게 되면 출발 신호를 기다릴 때 초조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곤 하지. 그럴 때면 기수들이 고삐를 양손으로 꽉 잡아주느라고 정신이 없단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눈가리개로 눈을 가려주기도 하지. 너희들 가운데 누가 고삐를 잡는 것이 뭔지 내게 설명해 주겠니?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다시 언성을 높였다. 당신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서 존모 씨는 아무 거리낌 없이 경련을 해도 됐잖아요. 조금 떤다고 해서 어느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우려되는 것은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가 틀에 박힌 빈말을 했기 때문에 존모 씨가 차에 타지 않았다는 점이요. 그러다가 죽겠어요 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거든. 내가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어. 내가 만약 그것보다는 좀 더 거칠지 않은 말을 사용했더라면 분명히 차에 탔을 거요. 예를 들자면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 밀폐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차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밤뿐만이 아니라 문을 닫아야만 하는 차 안에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루크터 한트 박사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밀폐된 공간에 자동차든 방이든 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증상이 뭔데요? 내가 물었다. 어쩌면 나보다 5살이 많고 그림 형제 동화집 속의 동화를 이미 다 읽은 형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쩌면 6사람이 사방에서 다 나온다라는 옛날 얘기에
하루에 전 세계를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의 사정과 존모 아저씨의 사정이 똑같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에 오면 다리 하나를 가죽끈으로 높이 붙들어 매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몸이 자꾸 일어서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혹시 존모 씨가 발이 3개나 있어서 그렇게 매일 걸어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 다리 가운데 하나를 높이 붙들어 매라고 루크터 한트 박사님께 부탁드려야겠는걸? 엉터리!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그 사람은 밀폐공포증이 있다니까요. 그것 말고는 아무 병에도 안 걸렸고 그 병에는 약도 없어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 머리에는 그 길고 이상한 단어가 한참 동안이나 떠날 줄을 몰랐다. 밀폐공포증. 나는 그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외웠다. 밀폐공포증, 밀폐공포증. 존모 아저씨는 밀폐공포증이 있어. 그 말의 뜻은 아저씨가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은 밖에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밀폐공포증이 있으니까 밖에서 돌아다녀야만 하고, 밀폐공포증이 방 안에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방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밖에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것과 같다면, 밖에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것이 밀폐공포증과 같은 말이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밀폐공포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밖에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해도 되겠지? 그렇다면 존모 씨는 밀폐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돌아다녀야만 한다라는 말을 어머니가 하려면 이렇게 말해야겠지. 존모 씨는 밖에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것이니까 밖에서 돌아다녀야만 돼. 거기까지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나는 괴상한 그 세 단어와 그것에 얽힌 모든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다. 그런 다음 나는 존모 아저씨가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강요도 받지 않고 있으며 단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내가 나무를 기어오를 때 즐거움을 느끼듯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모두 자기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존모 아저씨는 밖에서 걸어다니는 것뿐이고 거기에 다른 설명은 필요치 않은 것 같았다.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어른들의 설명이라든가 라틴어로 이러쿵저러쿵 하던 말은 동화책에서처럼 다리를 높이 붙들어 맨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와 똑같은 생각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다가 다시 한참이 지나자 내 머릿속에는 내가 자동차 창문을 통해 보았던 반쯤 벌린 입과 공포에 질린 커다란 눈동자의 얼굴, 빗물로 범벅이 된 존모 아저씨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지는 않아. 뭔가 만족이나 쾌락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어. 그런 얼굴은 뭔가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 아니면 몹시 갈증이 났다든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빗속에 있으면서도 호수의 물을 다 들이킬 수 있을 것 같은 갈증을 느끼는 표정 같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다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나는 존모 아저씨의 얼굴을 잊어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눈앞에 더욱더 또렷하게만 나타났다. 잔주름 하나하나까지 보였고 땀방울과 빗방울도 보였으며 마치 뭔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입술의 가냘픈 떨림조차 생생하게 보였다. 아저씨가 중얼거리던 소리는 더욱 확실하고 커져서 간청하는 듯한 아저씨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나를 좀 제발 그냥. 그런 다음에야 아저씨의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낼 수 있었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나를 도와준 셈이었다. 얼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자마자 나는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